안녕하세요. 네. 자, 아직 서먹해요. 예. 자, 두 번째 만남이라. 어, 오늘 이제 정수론이죠. 정수론 간단하게 OT하고 시작할게요. 그 2027 전체 OT는 안 합니다. 우리 이제 그건 해석학 전에 했어요. 그거를 계속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올해 지금 강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그 해석학 강의 시작 전에 했었던 2027 대비 OT 강의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거 꼭 한 번은 봐야겠고요. 그래서 그 지스쿨 사이트에 맨 처음에 아마 각 과목마다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이제 뭐 카페 등업 신청이라든지 과제 제출, 뭐 질문 관련,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안내했습니다. 지난번에. 자, 정수론 그 10년간 단원별 출제 경향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해 둔 거고요. 그거 표 나눠드렸죠. 그거 보시면 되고, 정수론은 보다시피 이제 정수, 소수는 당연히 나오겠어요. 정수, 소수. 그래서 뭐 이거는 사실 뭐 계속 나오고 있다라기보다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우리가 이제 정수로 문제를 내는데 소수 문제를 안 낼 수는 없고. 근데 이제 이 합동식 보게 되면 합동식이 없었던 적은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정수로 우리가 이제 거의 배우는 정수로는 합동식을 배운다라고 해도 거의 과언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이론이 들어가면은 뭐 페르마 오일러 정리라든지 뭐 원식은 관련된 거라든지 2차 잉여 뭐 이 파트에서 혹시나 어디에서 나올지 그런 거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고, 근데 이제 뭐 내용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다 꼼꼼하게 잘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목의 특징 및 공부 방향 우리가 살펴보면 이 정수론이라는 거는 정수, 특히 이제 그 소수 있죠. 소수를 중심으로 정수의 성질하고 구조를 연구하는 학문이다라고 한 문장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특히 우리 임용수학에서의 정수론은 소수하고 합동식이다. 거의 그렇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합동식을 공부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내용은 적습니다. 교재가 얇죠. 그리고 내용도 좀 쉬운 편이고요. 상대적으로 다른 과목에 비해서. 그러나 내용은 쉽지만 문제도 쉽냐? 그거는 아니다. 일반적으로. 문제는 더 어려울 수 있어요. 다른 과목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고. 그렇죠? 정수론 문제는 어렵게 내면 또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뭐 어쨌든 임용 수준 안에서 내겠죠. 어쨌든 뭐 그렇게 마냥 쉽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탄탄히 그래도 준비를 해야 되겠고, 임용 시험은 대체적으로 정수론 문제는 그 뭐 심도 있는 어떤 이론을 요구한다기보다는 기초적인 이론을 좀 복합적으로 잘 적용해서 문제를 내가 풀어내는 거, 그런 거를 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기초적인 내용들을 탄탄하게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막 너무 심도 있게 들어갈 필요까지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탄탄하게 할 필요가 있고, 특히 이 합동방정식, 아까 방정식, 이 합동식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합동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거나 아니면 해의 개수를 구하는 거나 이런 문제들이 자주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잘 해줘야겠고요. 그게 이제 여기 출제 경향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다수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잘 할 수 있어야겠고, 그리고 이제 이 정수론이라는 과목은 어떻게 보면 이제 현대대수학에 좀 기반이 되는 기초가 되는 과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대수학을 또 잘하기 위해서 문제없이 잘하기 위해서 정수론을 또 좀 탄탄하게 해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현대대수학하고 이제 군 한쪽에서 연계가 되죠. 그래서 좀 서로 연계하면서 공부할 필요가 있다. 정수론 한 번에 공부할 때. 그래서 제가 이제 정수론을 진행을 하면서 대수 내용이 나오게 되면은 대수하고 제가 써드릴 거예요. 그거를 참고하시고, 뭐 나 이제 그 부분이 당장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난 현대대수학 뭐 하나도 모르는데, 그럼 현대대수학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다시 정수론을 복습할 때 그 부분을 이렇게 유심 좀 잘 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서로 연결되면서 이렇게 되면서 이제 깨닫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용이 좀 더 이게 이해도가 깊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게 하셔야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바로 1주차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뭐 정수 소수에 대한 내용이고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1은 이제 수학적 기납법인데 수학적 기납법은 뭐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자연수에 대한 자연수에 관한 명제를 증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도구 중에 하나다라는 거. 자, 그거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일단 먼저 처음에 우리 약속은 공리죠. 공리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첫 번째 공리가 뭐냐면은 요거다. 요 공리를 우리가 이제 정수론 시작할 때 먼저 약속하고 가겠습니다. 뭐냐면 n의 공집합이 아닌 모든 부분집합은 뭘 갖는다? 최소원을 갖는다. 요게 이제 자연수의 정렬성 원리. 해석학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맞죠? 기억나죠? 그래서 영어로는 well ordering principle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줄여가지고 이렇게 WOP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런 집합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연수 모임인데 제곱이 2027 요런 자연수들의 모임. 자연수의 부분 집합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공집합 아닐 거고 그래서 요거에 최소원이 있을 건데 있다 이거지. 근데 이제 exist 존재한다라는 거하고 갖는다라는 거 has 또 다르죠. 그렇죠? 근데 얘는 여기서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자연수 안에 있다. 그냥 전체 집합 안에 뭔가 어디 있다라는 거고 갖는다라는 거는 이 특정 이 집합이 갖고 있다라는 거지. 그렇죠? 속한다라는 거지. 근데 뭐예요? 최소원을 갖는다라는 거. 그래서 요건 최소원이 뭐냐면은 46이 되겠어요. 참고로 이제 45 제곱이 2025입니다. 그래서 요게 최소원은 46이 되겠고, 어쨌든 요게 이제 자연수의 정렬성 원리다라는 거. 요거를 이제 우리가 수식적으로 좀 써보면 지금 말로 나타내져 있죠. 수식적으로 써보면은 어떤 집합 S가 있는데 자연수의 부분 집합이고, 그리고 공집합이 아니라고 했어요. 공집합이 아닌 자연수의 부분 집합. 여기에 있으면은 뭘 갖는다? 최소원이 일단은 존재를 하는데 여기 존재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얘가 당연히 갖는다라는 거지. 어차피 이제 사실 최소원이라고 말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뭐 들어간다는 거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엄밀하게 쓰면은 이렇게 수식적으로 이렇게 한 줄로 쓸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참고로 해석학에서 요 well ordering principle 자연수의 정렬성 원리는 정리로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정수론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이걸 공리로 받아들이고 시작을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해석학을 공부한 상태에서 또 얘를 이어서 간다면은 사실은 이제 정리로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S가 지금 이제 자연수의 부분 집합이고 공집합이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실해석학으로 이제 좀 우리가 집합을 확장을 해보면은 S는 그러면은 자연수의 부분 집합이니까 당연히 실수의 부분 집합이다. 실수 전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자연수의 부분 집합이니까 사실은 어디로 벽이 있다. 위로 아래로. 확실한 건 아래로 벽은 확실히 있다라는 거지. 그렇죠? 따라서 무슨 유계? 아래로 유계는 맞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해석학에서 했었죠. 무슨 공리? 완비성 공리. 이거 중요하다고 했어요. 완비성 공리. 위로 유계, 뭐 아래로 유계, 어차피 그 둘 다 완비성 공리라고 해도 된다고 했죠. 그래서 완비성 공리에 의해서 뭐가 존재한다? 인피멈이 존재한다라는 거. 그렇죠? 얘는 이제 존재까지죠. 그렇죠? 그래서 S가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안 갖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 S에 대해서 어디에는 속한다라고 했어요. 정리해서. 그 S에 가까이 있는 애들 모임. 페포에는 속해 있더라. 슈프리먼도 마찬가지. 그렇게는 했습니다. 맞죠? 자, S의 페포에 있는데 이게 S랑 같아질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S가 무슨 집합이면?
폐집합이면 닫힌 집합이면 같아져요. 아니면 모르고 그렇죠? 근데 S가 닫힌 집합이다 아니다. 닫힌 집합, 폐집합이 맞죠. 왜냐하면 자연수의 부분 집합이니까 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듬성듬성 이렇게 땅땅땅땅 있겠죠. 근데 그거의 여집합은 이런 개구간들의 열린 구간들의 합집합이 될 거라는 되니까 그래서 S는 폐집합이 맞다라는 거지. 따라서 얘가 S에 속한다라는 거. 그러면은 인피멈을 S가 가지고 있다? 그럼 뭐랑 같아진다 그랬죠? 미니멈과 같아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증명이 된다라는 거지. 해석학 입장에서 보면.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제 정수론에서는 요 자연수의 정렬성 원리 요거를 공리로 보고 시작을 하겠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나오는 정리는 바로 아르키메데스 원리가 되겠어요. 이것도 역시 어디서 봤냐면은 해석학에서 우리가 먼저 접했는데 거기는 전체 집합이 실수 집합이고 그래서 두 실수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물론 하나 양수였지만 어쨌든 이제 여기는 우리가 정수론이기 때문에 두 양의 정수, 즉 자연수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라. 실수가 아니죠. 자, 어쨌든 두 자연수 A, B에 대해서 뭐 요거를 만족하는 n이 존재한다라는. 의미하는 바는 같아요. 의미하는 바. A가 엄청 작은 자연수고 B는 엄청 큰 자연수예요. 그러나 A를 계속 더하면 언젠간 B를 넘어선다. 그 개념. 개념 자체는 같습니다. 그래서 요걸 만족하는 n이 있다라는 거. 직관적으로 자명해요. 당연히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를 수학적으로 증명을 우리가 해줘야 된다라는 거. 지금 우리가 배운 공리는 방금 위에서 한 자연수의 정렬성 원리. 그거밖에는 지금 없는 상황. 그래서 그걸 사용해서 우리가 증명을 하려고 해요. 자,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요 자명한 거를 증명을 할 때는 많이 쓰는 방법이 귀류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귀류법으로 진행을 해봅시다. 그러면 부정을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해석학 때도 했었지만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na를 해도 뭐예요? 이게 b보다 작다 이거지. 넘어서는 n이 없어요. 찾을 수가 없다 이거지. 요렇게 되는 잘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는 ab가 있더라. 존재한다고 해보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게 맞죠? 자, 그러면 사실은 말이 안 돼요. 안 돼.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얘를 우리가 이제 물고 늘어져야 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완비성 공리가 아니라 위에 자연수의 정렬성 원리, 그거를 우리가 적용을 하기 위해서 어떤 집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까? 요거를 당연히 이제 물고 늘어져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자연수의 정렬성 원리는 그 자연수의 부분집합, 공집합이 아닌 자연수의 부분집합이 뭐 잡혀야 뭐 이제 진행이 우리가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양수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B 마이너스 NA 요런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 지금 양수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연수 애들이 나오니까. 따라서 집합 S를 B 마이너스 NA N은 자연수. 요 애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러면 요 S는 자연수의 부분 집합이 이제 되는 거지. 그렇죠? 우리가 양수가 되는 거니까. 엄밀하게 이유를 달면 A, B, N 모두 정수인데 B-NA도 그러면 정수가 될 건데 양수가 맞으니까 그러면 자연수겠죠. 그렇죠? 그리고 S는 공집합이 아니어야 되죠. 그렇죠? 네, 이유는 뭐가 들어가요? B-A 요 애가 있죠. 요런 A, B는 이미 지금 있는 거니까 요런 애는 있을 거예요. 존재합니다. 정수로서 뭐 하는데 얘가 S에 들어가느냐? 그렇죠. S꼴이죠. 그렇죠? 그래서 B-1 곱하기 A 요 꼴이니까 S에 들어간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세팅한 요 집합 S가 뭐다? 자연수의 부분 집합이면서 공집합이 아니게 되는 거지. 그래서 뭘 쓸 수 있게 되냐면 자연수의 정렬성 원리, well ordering principle에 의해서 요거 이렇게 제가 짝대기 쭉 두면 뭐뭐에 의해 이거예요. 계속 그거 쓰기가 좀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답안지 쓸 때 쭉 그면은
쭉 그어요. 쭉 그어집니다. 그래서 조심하시고. 자, 그래서 미니멈이 존재한다. S에. 맞죠? 그럼 미니멈 S니까 뭐 S의 원소 형태이겠죠. 그래서 뭐 여기 특정 어떤 자연수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미니멈 뭐 이렇게 둘게요. 그러면 B-MA라고 하자라는 거지. 이거를. 자, 그러면 어쨌든 우리는 귀류법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뭐 모순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연수의 정렬성 원리를 적용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어요.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가 모순을 우리가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을까? 이건데 자, 해석학에서도 많이 썼어요. 요런 방식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좀 더 작게 해볼게요. 같은 형태인데 좀 더 작게. 그래서 B-MA인데 A를 한 번 더 빼볼게요. 자, A를 어쨌든 한 번 더 빼면 얘는 S의 원소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제 더 이상? 아니죠. 최소원인데 뭐 더 작아졌으니까 S의 원소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S의 원소라면 너가 더 작았어야지. 최소원이 됐었어야지. 그렇죠? 그래서 안 되는데 자, 이렇게 A를 빼면은 어떻게 돼요? 이런 형태가 된다 이거지. 같은 꼴 형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저 S의 원소 형태. 자, 요거는 자연수가 맞아야 아니에요. 요거 n 플러스 1. 맞죠?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됩니까? S의 원소가 되는 거지. S 원소 꼴이잖아요. 그렇죠? 요 M은 자연수입니다. S의 원소 형태니까 얘가. 그래서 얘도 그러면 자연수니까 S의 원소. 그러니까 같은 애가 S의 원소가 아니면서 S의 원소다. 그럼 너 누구냐? 이런 애가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처음 시작을 바꿀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는 말은 저 말이 맞다는 얘기지.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아르키메데스 원리 증명을 해봤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학적 귀납법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수학적 귀납법은 이 수학적 귀납법의 원리에 의해서 나온다라고 볼 수 있어요. 둘 다 거의 같은 개념인데 말만 좀 다르고. 자, 일단 수학적 귀납법의 원리 뭐냐면은 n의 부분집합 s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요 두 조건을 만족을 하게 되면 그 s는 전체 집합 n이 된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두 조건은 뭐냐면 S가 1을 갖고 있다. 그리고 만약에 N을 갖고 있다면 N 플러스 1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수를 갖고 있다면 그 다음 수를 갖고 있다는 거지. 그럼 사실 이게 직관적으로 1을 갖고 있다며 그럼 2도 갖고 있겠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계속 도미노죠. 쭉쭉쭉 해서 S가 뭐 그러면 안 갖고 있는 애가 없게 되는 거겠지. 뭐 끝까지 안 가봤지만은 그렇죠? 그래서 자연수 집합이 아니겠느냐라는 거. 자, 요것도 이제 우리가 증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말로 설명 들어보니까 거의 자명해요. 직관적으로 쭉쭉쭉 돼요. 근데 증명하래요. 그래서 요것도 귀류법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부정을 어떻게 해야 돼요? S가 저 두 조건을 만족하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집합이 아니라고 해보자. 이렇게 가야겠죠. 자꾸 우겨요. 저 두 개 만족하면 전체야. 왜? 왜? 네가 끝까지 가봤어? 해봤어? 알았어. 자, 그럼 이제 해보자. 알았어. 이렇게 되는 거죠. S가 1, 1을 만족하지만 자연수 전체 집합이 아니라고 해보자. 근데 이제 S 자체는 뭐 자연수 애들로 이루어진 거는 맞아요. 부분 집합인데. 그러니까 이 부분 집합은 맞는데, 그러니까 진부분 집합이라 해보자 이 말이지. 그렇죠? 자, 이렇게 쓰게 되면 포함되는 건 맞지만 같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부분 집합, proper subset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라 해보자. 자, 그러면 요거를 물고 늘어줘야겠어요. 사실 이게 아니죠. 원래는 이게 아닌데 이거를 물고 늘어져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S가 전체 집합이 아니란 얘기는 이제 자연수 전체 중에서 S의 원소로만 이루어지지 않은 다른 애가 있다라는 거지. 적어도 한 놈은 있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누구를 당연히 잡아주면 좋겠어요? N 부분 집합에서 S가 아닌 원소들의 모임.
걔네들이 생기는 걸 뭐 공집합이 아닌 애가 그렇게 흐름으로 가는 게 좋겠죠. 걔를 우리가 T라고 놓을게요. 그래서 N에서 S를 뺀 요 차집합 T. 그럼 어쨌든 뭐 N의 부분집합은 맞아요. T. 그리고 이 N에서 S를 뺀 게 이제 뭐가 아니다? 공집합이 아니라는 거지. 이게 지금 규리법 가정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제 또 여기다 뭘 쓸 수 있냐면 자연수의 정렬성 원리를 쓸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미니멈이 존재한다라는 거. 자, 요거를 우리가 미니멈 M이라고 둘게요. 스몰 M. 자, 그러면 M이라는 애는 T의 최소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좀 진행을 해볼 거냐면, 자, M이 T의 최소원이죠. T에 속하는 애요. 최소원이니까 이거보다 하나 작은 n-1을 한번 우리가 고려를 해봅시다. n-1은 이제 T의 원소다 아니다? 이제 아니지. 그렇죠? 최소원보다 작은. 지금 최소원을 잡았기 때문에 이걸로 더 진행을 해볼 수 있는 거는 더 작은 애는 확실히 없는 거니까 얘한테는 그 생각으로 가는 게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n-1을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한 거고 얘는 T한테는 없다라는 거. 그러면은 T한테 없으니까 어디 있겠다? S에 있다라고 엄밀하게 말할 수는 엄밀하게 정확하지 않다. 왜냐하면 얘가 n이 아니면 어떡해? 그러니까 자연수가 아니면 어떡해요? 맞죠? 자연수인데 T의 원소가 아니어야 S에 들어가는 거지. 그냥 정수에만 있는 애였다면 그러면은 모르지. 그렇죠? 그래서 n-1이 자연수에 들어가야 라는 건데 들어간다라는 이유는 왜냐면 이게 1이라는 게 이미 S에 있어요. 가정에 의해서. 1이 S에 있으니까 1은 T에 있다 없다? T에는 없었겠죠. 그렇죠? 그러면 1이라는 애는 T에 없으니까 이 M이라고 하는 애는 1일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지. T에는 1은 없어요. 그럼 M은 1은 아니겠지. 그렇죠? 따라서 M이 1이 아니다. 자연수인데 1은 아니래요. 그러면 뭐 이상? 2 이상이겠지. 그렇죠? 2 이상이니까 어쨌든 1을 빼도 자연수가 맞지 아니야? 맞지. 그래서 보장이 됐어요. 자연수, 너 자연수는 맞구나. 그렇죠? 그럼 T의 원소가 아니니까 당연히 누구의 원소냐면 S의 원소가 되겠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S의 원소 하나 이거 잡았어요. 뭘 쓸 수 있냐면 자, 여기 사실 왜 1 뺀 걸 생각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될 수가 있는데 2번 조건을 S가 갖고 있기 때문에요. 바로 그 1큰 수를 S에 다시 속하게 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n-1이 S에 들어가니까 누가? 이거보다 1큰 수인 M이 역시 S에 들어간다. 이거지. 맞습니까? 1큰 수. 그러면은 M은 S에 들어가고 또 어디에도 들어가요? T에도 들어가지. 그러니까 교집합에 들어가는 거예요. 교집합은 뭐죠? 공집합이지. 그래서 이 M이라는 원소는 공집합에 들어가겠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렇죠? 모순이 나온다. 자, 여기에서 저 S가 갖고 있는 두 성질이 쓰였다 안 쓰였다? 쓰였죠. 첫 번째 성질은 어디 쓰였어요? 여기 쓰였지. 요거 보장받는데. 만약에 이런 걸 고려하지 않으면 여기에서 첫 번째 죄는 왜 필요한 거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근데 요거를 보장받으려고 요게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그래서 여기 들어갔고 아까 저 두 번째 성질은 여기에서 쓰였죠. 그렇죠? 자, 여기 이제 수학적 귀납법 원리가 되겠고 요걸로 이제 수학적 귀납법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수 n에 관한 명제 Pn이라고 할게요. 요거에 대해서 두 조건. P1은 참이다. 그리고 Pn이 참이면 Pn 플러스 1도 참이다. 이 두 조건을 만족하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Pn은 참이다. 요게 수학적 귀납법이 되겠고 자, 수학적 귀납법 원리를 사용해서 요거를 간단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수학적 귀납법 원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아까 그 위에서 잡았던 n의 부분집합 S 개로 잡아야겠어요. 당연히 어떻게 잡아야겠습니까? 그 S를. 이 S를 자연수들의 모임이죠. 자연수의 부분집합인데
요 명제 Pn은 참이다. 요게 참이 되도록 하는 그런 모든 자연수들의 모임. 얘를 S로 잡아주면 딱 적용하기 좋겠죠. 왜냐면 이거라 하고 뭘 보여주면 돼요? 즉 결론을 말하기 위해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Pn은 참이다. 이 말은 즉슨 Pn은 참이다라고 만족하게 되는 그런 자연수 n을 다 모았더니 얘가 뭐가 되더라? 자연수 전체가 되더라라는 말과 같은 말이 돼버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거라고 하고 뭘 보이면 충분하다? 이거임을 보이면 충분하다. 됐죠? 요 S가 자연수 n이 되는 그 이유는 당연히 1, 2번에 의해서 된다라. 1번 조건으로 인해 가지고 1이 S에 들어간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2번 조건으로 인해 가지고 n이 S에 속하면 n 플러스 1이 S에 속한다. 요 말하고 같은 말이죠. 그렇죠? 따라서 그러면 위에 수학적 귀납법 원리에 의해 가지고 요거 두 조건 만족했으니까 S는 뭐가 돼야 된다? 자연수 전체 집합 n이 돼야 된다라는 거. 여기는 수학적 귀납법 원리가 쓰인 거죠. 예. 자, 그래서 수학적 귀납법까지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한번 우리가 또 예제를 한번 볼게요.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식이 성립함을 보이시오. 예, 이거요. 1의 세제곱, 2의 세제곱부터 해가지고 n의 세제곱까지 다 더하면 어떤 형태와 사실 같아지냐면은 2분의 n 플러스 1, 요 형태의 제곱과 같아지게 되겠습니다. 되게 재밌는 식이죠. 어쨌든 요게 되고 또한 위식을 이용해서 임의의 자연수의 세제곱이 두 정수의 제곱의 차로 표현됨을 보이죠. 어떤 자연수를 잡던 그거의 세제곱은 두 정수의 제곱의 차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런 형태로 무조건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 그거를 보이시오. 자, 보니까 이제 뭐 좀 관련은 있어 보입니다. 이 뒤에 것이. 그래서 요거를 보이고 그걸 잘 사용해서 보여주면 되겠는데 자, 요거 1번하고 요거 2번으로 할게요. 그리고 요 명제는 우리가 PN으로 두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여야 되는 명제. 그러면 일단 수학적 귀납법을 사용을 해보겠어요. 그러면은 첫 번째 초기 조건 보여줘야죠. n이 1일 때 성립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좌변은 1의 세제곱 요거밖에 없죠. 결과는 1이고요. 그 다음에 우변은 2분의 1 곱하기 1 플러스 1 그거의 제곱 요거죠. 역시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P1은 참이다.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귀납법 가정 해야겠어요. n이 k일 때 성립한다라고 하자. 근데 이제 우리가 1일 때는 보여놨으니까 k가 1 이상인 에로 잡아줘야 되겠고 요거일 때 n이 k일 때 위식이 성립한다고 가정하자. 자, 귀납법 가정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요 다음 수인 k 플러스 1일 때 요때 성립한다는 거 보여주면 끝나는 거죠. 자, 그럼 k 플러스 1일 때 그 좌변은 1의 세제곱, 2의 세제곱, 그 다음에 k 플러스 1의 세제곱인데 앞에는 당연히 k가 있겠죠. k 세제곱이 있겠죠. 요게 이제 좌변이죠. 자, 귀납법 가정 바로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k 세제곱까지에는 우리 귀납법 가정에 의해서 2분의 k 플러스 1 요거의 제곱하고 같으니까 그쵸? 그리고 여기는 하나 여기 남았죠? 예, 남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잘 어떻게 해가지고 조작을 해서 오른쪽 우변에 n에다가 k 플러스 1을 넣었을 때 그 식이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공통된 거를 좀 묶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 k 플러스 1의 제곱이 둘 다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런 거를 막 다 쫙 전개해가지고 막 인수분해하고 이러려면 그것보다는 웬만해서는 공통된 거를 찾아서 일단 묶고 나머지 애들을 하는 게 훨씬 낫겠어요. 그래야 차수가
너무 커지지 않으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빨리 공통된 거를 뽑아야 되는데 k 플러스 1의 제곱. 요게 이제 공통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거는 뭡니까? 그러면은 4분의 k제곱 남고 여기에는 k 플러스 1 남는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요거를 정리하는 게 더 훨씬 낫죠. 그렇죠? 그래서 k 플러스 1의 제곱되고 쟤는 요거는 이제 분모 통분하면 4분의로 우리가 통분하게 되면은 4분의 k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따라서 요거 안전제곱식을 묶어주게 되면은 2분의 k 플러스 1, k 플러스 2 요거의 전체 제곱이 나오게 된다. 자, 결론은 그래서 k 플러스 1 때 성립했으니까 수학적 귀납법 간단하게 쓸게요. 수기에 의해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 pn은 참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 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뒤에 문제 있었죠. 임의의 자연수의 세제곱이 그러면은 n이라고 할게요. 임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n 삼성 n 세제곱이 두 정수의 제곱의 차로 표현되는 거를 보이시오. 이랬는데 자 위에 식을 이용을 해서 보여주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해주는 게 좋겠습니까? 제곱의 차. 자,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우변과 관련 있죠. 그렇죠? 세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좌변하고 관련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 n 3승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1세제곱, 2세제곱, 땡땡땡 하는데 n 세제곱. 요거랑 관련을 지어야 되니까 그럼 이게 같아지려면 사실 이 앞에 게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빼주면 되겠어요. 따라서 1, 3승, 2, 3승, n-1의 세제곱 이렇게. 그렇죠? 당연히 이런 생각 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변 적용을 해봅시다. 얘가 뭐라고요? 2분의 n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고. 그러면 얘는 뭐예요? 요것도 적용할 수 있죠. 어차피 같은 꼴이긴 하니까. 하나 전애니까 앞에 거. 그래서 n 대신에 n-1 넣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또 쓸 수가 있겠습니다. 맞죠? 물론 뭐 n이 1이어가지고 요항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0. 그럼 여기도 어차피 없어요. 1 넣으면 0이니까. 그래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하고요. 그래서 요거는 뭐다? 요거는 임의의 자연수의 세제곱이 두 정수의 제곱의 차로 표현이 된다라고 한 거냐? 요게 이제 정수가 되면 게임이 끝나는 상황인데 정수가 맞아야 하네요? 맞죠. 그렇죠? 이 둘 중에 하나는 뭐 2의 배수가 있을 거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그래서 보였다. 자, 그 다음에 수학적 귀납법의 두 번째 버전이 있어요. 강한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또 수학적 귀납법을 적용을 하는데 좀 증명이 좀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강한 수학적 귀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뭐냐면 비슷해요. n의 부분 집합 s가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하면 역시 s는 전체 집합이다 이거요. 두 조건은 첫 번째 1을 갖고 있다. 요건 똑같죠. 근데 이제 요 두 번째 여기가 다른데 n이 k일 때가 아니라 n 이하인 모든 자연수 k 그거에 대해서 s에 포함이 되면 그 다음 n 그러니까 이제 n 플러스 1이죠. 그 다음 n 플러스 1이 s에 들어간다. 조금 더 세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n 이하인 모든 자연수가 들어가면 그 다음 게 들어간다라는 거. 그거고 증명은 뭐 좀 유사합니다. 앞에 거랑 유사해서 뭐 그거는 생략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요게 이제 강한 수학적 귀납법인데 앞에 했던 수학적 귀납법하고 또 동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자연수에 관한 명제를 증명하는데 쓸 수가 있고 요게 강한 수학적 귀납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논의 자체는 똑같습니다. P1이 참이다. 그리고 n 이하인 모든 자연수 K에 대해서 PK가 참이면
Pn 플러스 1도 차입니다. 요게 만족이 되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Pn은 차입니다. 라는 거. 그래서 강한 수학적 기납법과 수학적 기납법은 동치다. 이것이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대로 이제 수학적 기납법 우리 앞에 했던 수학적 기납법의 두 번째 있었죠. 거기에서 PN이 참이다라고 가정이 된 상태에서 PN 플러스 1이 참이다. 그게 이끌어지는데 PN이 참이다만 갖고 PN 플러스 1이 참이다. 그게 안 될 수가 있어요. 잘. 그때 요 강한 수학적 기납법을 적용을 해볼 수도 있다라는 거. 자, 예로 볼게요. 자연수 n에 대해서 an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자. 이렇게 정의했어요. 점화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a1은 1, a2는 3, 그리고 세 번째 항부터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쭉쭉쭉. 이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얘가 성립함을 보이죠. 자, 그러면 요거 일단은 뭐 수학적 기납법으로 우리가 보여볼게요. 첫 번째. 일단은 이 두 번째 항까지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항까지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줄 수가 있죠. 조기 조건으로. 그래서 A1은 1이고 얘는 4분의 7보다는 작아요. 그래서 4분의 7의 1승이 우변이니까. 그렇죠? 이거 성립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A2가 3이다. 그러면은 3은 분모를 16으로 하면 16분의 48이죠. 그렇죠? 그런데 16분의 49보다는 이제 작고 얘가 16분의 49가 4분의 7의 제곱이죠. 그래서 오른쪽에 2 넣었을 때씩. 그래서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조건을 다 만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수학적 기납법 가는데 자 우리가 an 플러스 1일 때 n 플러스 1일 때 성립해야 이제 수학적 기납법 적용을 해가지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 성립한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데 자 an 플러스 1이 이게 점화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자 n 플러스 1이니까 그럼 여기는 an 플러스 an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요거 직전 거만 지금 만약에 가정을 했었다면 수학적 기납법에서 요거 직전 거 그러니까 즉 얘에 대한 거죠. 요것만 가정했다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고 얘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얘는 이거 바로 전항이 아니에요. 바로 전전항이지. 그렇죠? 이렇게 막힐 수가 있다라는 거지. 넘어가기가. 그래서 뭘 다 가정을 하자? n보다 n 이하인 거. 그거에 대해서 다 성립한다고 하자라는 거지. 여기다가. 그랬을 때 n 플러스 1일 때 성립하면 모든 자연수 n에 성립한다. 그래서 딱 지금 이 상황이 바로 강한 수학적 기납법을 적용을 해야 되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됐죠? 이거 항이 뭐 하나 더 있어도 그 밑에 거 아무튼 n 이하인 거 애들에 대해서도 적용을 해야 돼요. 해야 넘어갈 수 있어. 그럴 때 이렇게 강한 수학적 기납법을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K는 n은 K일 때가 아니라 n 이하인 모든 자연수 K. 근데 자, 요 지금 앞에 초기 조건을 몇 개 보였어요? 2개 보였으니까 n은 2 이상인 애로 하면 되겠죠. 2부터. 그래야 1, 2일 때 지금 보여놨으니까 바로 3일 때가 성립이 되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인 모든 자연수 K에 대하여 위 부등식이 성립한다고 하자. 위 부등식이 성립한다고 하자. 그래서 요 n 다음 n 플러스 1일 때 그때 이제 성립한다면은 되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1, 2일 때 보여놨으니까. 그럼 3일 때도 된다는 얘기고 또 2, 3일 때 되는 거니까 4일 때도 된다는 얘기고 이런 식으로 계속 물려서 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뭘 채울 수 있다? 4분의 7의 n-1 요렇게 이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지. 귀납법 가정에 의해서. 자, 그러면 이제 이것도 우변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4분의 7의 n 플러스 1승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일단은 공통인의 여기 역시 공통인에 뽑아줄게요. 4분의 7의 n-1이고 여기는 4분의 7 남고 여기는 1 남네요. 그러면은 4분의 7의 n-1승이고 얘는 4분의 11이죠. 그렇죠? 4분의 11.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이제 우변하고 맞춰줘야 되니까 16분의 이 몇이에요? 14네, 그쵸? 44. 그거는 49보다는 작죠. 이렇게. 왜 이렇게 49로 간 겁니까? 그래야 이렇게 가니까. 그쵸? 얘가 4분의 7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됐다. 결론은 무슨 수학적 귀납법? 강한 수학적 귀납법에 의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식이 성립한다. an이 4분의 7의 n승. 요거보다 작다. 됐죠? 좀 거칠게 하면 그냥 이런 강한 수학적 귀납법도 그냥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꼭 강한이란 말을 반드시 붙여야 되는 거는 아니다 하는 거. 뭐 다 압니다. 그냥 수학적 귀납법 썼구나. 자, 그래서 강한 수학적 귀납법까지 했고요. 그 다음 또 이어서 우리가 정리 하나를 향해서 가려고 하는데 이항 정리라는 거, 그것도 우리가 또 자주 쓰게 될 건데 그 이항 정리의 개수가 되는 애, 바로 이항 개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모든 자연수, 그러니까 정수 kn에 대해서 여기 기호죠. 얘는 이렇게 됩니다. 여기 이제 이항 개수예요. 얘가 의미가 요거랑 같습니다. n 팩토리얼을 k 팩토리얼, n-k 팩토리얼 곱한 걸로 나눈 거. 이항계수라고도 볼 수 있고, 아니면 우리가 이제 이산수학에서 얘는 사실은 뭐랑 같냐면은 조합의 수랑 같죠. 그래서 서로 다른 n개에서 몇 개를 뽑는 거예요? 서로 다른 k개를 뽑는 경우의 수. 뽑기까지만, 나열은 안 하고. 요거랑 같죠. 그래서 뭐 조합의 수이기도 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그냥 이항계수로 바라볼 거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볼 수 있죠. 분자가 지금 n 팩토리얼이고, 그다음에 n-k 팩토리얼을 먼저 쓸게요. 그리고 k 팩토리얼은 n에서 n-k 요거를 뺀 거의 팩토리얼로 이렇게 좀 조작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k예요. 맞죠? 그러면 요것도 그럼 정의에 의해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요 NCK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N팩하고 K팩 해주고 요거에서 요거 뺀 거 팩토리얼 해주고 이건데, 자 그러면 N팩 해주고 N-K팩 해주고 요거에서 요거 뺀 거 팩토리얼 해준 거, 똑같이 형태를 썼으니까 얘는 NC N-K 이렇게도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조합의 수로 쓰면 NC N-K 요거랑 같다. 됐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조합의 수 성질이고, 관련해서 이제 항등식이 하나 있죠. 파스칼 항등식. 네. 자, 이렇게 되는 자연수 kn에 대해서 nck하고 nck-1 이렇게 이제 더하게 되면, 두 이항계수를 더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요 n이 같아야 돼요. 요 위에 게 같은데 얘가 하나 차이 나는 거지. 위에 게 같은데 하나 차이 날 때 그걸 더하게 되면 여기 1 증가요. 그리고 큰 거 가져온다. 이렇게 기계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어쨌든 이게 이제 파스칼의 항등식이고, 자 뭐 보여보죠. 자, 요거 주어진 주식 얘를 이제 우리가 좀 풀어서 써볼게요. 자, NCK는 아까 했듯이 N팩, K팩, N-K 팩토리얼 이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N팩, K-1팩, N-K 플러스 1팩 요거죠. 자 그 다음에 우변 얘는 n 플러스 1팩, k팩, n 플러스 1 마이너스 k팩. 그대로 쓴 겁니다. 그냥 정의대로. 맞죠? 자,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공통된 게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거를 좀 우리가 캔슬 해볼게요. 자, n팩, n팩 요거 주면 여기만 딱 남죠. n 플러스 1이 남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겹쳐요. 지금 K-1팩이 겹치니까 여기는 K가 남고 요거 없어지고 요거 K 남고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요,
여기도 누가 겹치냐? 요거 두 개는 같죠? 요 순서만 다를 뿐. 같은 애고 n-k에서 플러스 1 됐으니까 얘보단 얘가 더 크다. 그래서 요게 없어지고 여기에 n-k 플러스 1이 남는다. 얘도 똑같이 n-1 플러스 k가 남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차피 이제 공통되는 거 다 생략을 해주면은 사실은 어떤 식이랑 같은 거냐면 k분의 1이 k분의 1 더하기 n-k 플러스 1분의 1 요거 더한 것이 k n-1 플러스 k 분의 n 플러스 요거랑 같다라는 거지.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어진 식이 참임을 말하기 위해서는 그거의 동친 얘가 참이면 되겠어요. 얘가 성립하면 이게 성립하는 거고 저게 성립하는 게 되겠어요. 그럼 요게 성립하느냐? 통분하면 이거 나오죠. 그렇죠? 성립하네. 그러니까 참이다. 됐죠? 자, 그래서 파스칼 항등식했고 관련된 간단한 예제. 파스칼 항등식하면 기본적인 예제죠. 2 이상인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다음 성립함을 보이시오. 예. 지금 보니까 좌변에 어떤 형태가 더해져 있냐면은 요 위에는 다 1씩 증가하면서 n까지 가면서 밑에는 다 2로 고정되네. 요런 형태를 이제 더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데 요게 뭐냐면은 n 플러스 1c 3과 같다라는 거. 자, 이거를 증명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수학적 귀납법을 사용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물론 자연수에 관한 명제라고 해서 항상 다 수학적 귀납법을 써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편의에 따라서. 수학적 귀납법이 괜찮을 것 같아. 그럼 그걸 쓰고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임의의 n에 대해서 뭐 이게 성립한다. 그거 보이면 그냥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수학적 귀납법 말고 얘를 파스칼의 항등식을 사용해서도 볼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두 개 이렇게 더해서 계속 더해져서 가려고 해요. 근데 자, 요 상태에서 지금 파스칼 항등식을 쓸 수가 없죠. 파스칼 항등식 쓰려면 위에가 같아야 돼요. 위에가 같고 밑에가 1 차이 나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요 2C2 얘는 뭐랑 같죠? 3C 3 요거랑 같다 이거지. 그래서 얘랑 이제 이렇게 더할 그게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긴다 이거지. 파스칼 항등식. 그래서 이건 하나 1 크게 해주고 큰 거 온다 이거 4C3. 그럼 얘랑 또 이렇게 또 더할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5C3 이렇게 올 수.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 직전까지 하게 되면 n-1C3 이렇게 온다 이거지. 아니지. n-1까지 하게 되면은 하나 큰 거니까 nC3까지 오게 되겠죠. 그렇죠? 4C2까지 하면 5C3이 되는 거니까 n-1C2까지 하면 nC3.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마지막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 됐죠? 자, 간단하게 이렇게 할게요. 원래는 잘 써야 되는데. 자, 그래서 파스칼 항등식 한번 우리가 적용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오는 정리가 바로 이항 정리 요거다. 요거는 이제 무조건 당연히 알고 있어야죠. 기본적인 식이 되겠습니다. A, B는 실수고요. N은 자연수. A 플러스 B 항 두 개 정리하는 거죠. A 플러스 B 두 개. 그거의 n제곱을 이렇게 나열할 수 있다. 전개를 하면. 정리를 한 거지. 같은 동류항끼리 여기에. 만약에 A 플러스 B 플러스 C도 있다. 그러면 뭔 항정리? 3항정리. 가 돼요. 그래서 3항 이상부터는 다항정리라고 있어요. 그건 이산수학에 이렇게 나온다. 좀 더 깊은 거. 그래서 이산수학에 보시면 되고 웬만해서 2항정리가 많이 쓰이죠. 그래서 A 플러스 B 연승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 요거 이제 같은 표현이 K는 0부터 N까지 NCK 해도 되고. 자, 여기는 뭐예요? A의 n-k 승했고 B의 k 승했으니까 앞에 거에 n-k 승했고 뒤에 거에 k 승 했는데 사실은 이게 앞뒤가 의미가 없죠. 뭐 A 플러스 B n승이나 B 플러스 A n승이나 어차피 결과는 같을 거라 이거지. 그러니까 A가 B 역할을 할 수 있고 B가 A 역할을 서로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요거 그냥 두 개 자리 바꿔도 사실 상관이 없다 이거지. 얘는 B 플러스 A로 보면 되니까. 그래서 A의 K승 그리고 B의 n-K승. 그래서 어디다가 n-K 주고 어디다가 K 주고 이건 크게 의미 없다라는 거. 어쨌든 요게 이제 이항 정리가 되겠고. 자, 요거 증명은 좀 식을 조금 조작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서브노트로 요거 같이 확인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첫 번째, 그러니까 수학적 귀납법으로 보이려고 해요. 일단 그러면 첫 번째 n이 1일 때 좌변은 a 플러스 b 1승이죠. a 플러스 b 이렇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변은 요거죠. 예, n이 1 넣은 거예요. 그럼 항이 두 개죠. k가 0일 때 하고 1일 때 하고. 그래서 0일 때, 1일 때 정리하면 a 플러스 b 나오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n이 m일 때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보여놨기 때문에 1항일 때 보여놨기 때문에 m은 1 이상일 때로 하면 되겠어요. 맞죠? 그래 1일 때 성립하면 2일 때 성립한다. 그렇게 해서 쭉쭉쭉 물고 늘어질 수 있으니까 만약에 지금 웬만해서 자연수 n에 관한 명제가 n이 1부터 이제 보통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꼭 그럴 필요는 없죠. n이 뭐 2부터 성립하는 시기래요. 아니면 n이 5부터 성립하는 시기래요. 이렇게 되면은 그래도 수학적 귀납법을 적용할 수 있죠. 그럼 초기항을 뭐라고 둬야 돼요? n이 5부터면 n이 5일 때 성립함을 이게 바뀌는 거죠. 앞에 게. 그렇죠? n이 1일 때가 아니라 n이 5일 때로 바뀌고 첫 번째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뭘로 바뀌는 거? 5 이상일 때 이렇게 바뀌는 거고. 그대로 쭉 진행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첫 번째 고 1일 때부터 성립하는 시기일 필요는 없다라는 거. 자, 어쨌든 자, 그래서 m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자. 그래서 m 플러스 1일 때 그 다음 번째 얘가 성립하는 거 보여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m 플러스 1승 했어요. 그러면 m승 요거 1승 쪼갠 거 전개한 거예요. 요렇게. 그렇죠? 요거 귀납법 가정 썼어요. 얘 요렇게 썼고 얘 요렇게. 맞죠? 그래서 여기 원래 n-k인데 a가 아까 하나 있어서 여기 플러스 1승이 됐고 여기는 b의 k승인데 b가 하나 더 있어서 이렇게 됐고. 그래서 자 여기에서 항을 좀 하나 뺄게요. 얘네들을 좀 어떻게 좀 합쳐주려고 해요. 우변으로 가야 되니까 식 조작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k가 0일 때 얘죠. 여기서 k의 0일 때의 항은 얘인데 그걸 따로 써줄게요. 했고 나머지 다시 썼고요. 여기는 k가 m일 때 따로 빼서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요 두 개를 이제 우리가 조금 합쳐주려고 하는데 얘는 그냥 그대로 올게요. 요건 그대로 왔고요. 그대로 왔고 얘는 k가 0부터 n-1까지 딱딱딱딱딱 들어가면서 더해줘요. 그쵸? 근데 요거랑 지금 얘가 다르잖아요. 이게 k는 1부터 m까지고 얘는 0부터 n-1. 그러니까 개수는 같은데 지금 이제 시작이 다른 거지. 넣는 숫자가. 그거를 맞춰주면서 같은 애가 되게 해주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럼 얘가 몇부터 넣고 싶냐면 k는 1부터 넣고 싶다 이거지. 그러면 요 k 대신에 어떤 k를 넣어야 될까요? 어떤 애를 넣어야 될까? 1 넣었을 때 0 는 효과가 되려면 k-1이 돼야겠지. 여기가 k-1이어야 1부터 넣으면 0이 들어가는 효과랑 같은 거지. 0, 1, 2, 3, 4 이렇게 넣는 거랑. 그래서 내가 얘를 1부터 m까지로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 k 대신에 뭘로 바꿔줘야 돼요? k-를 다. 여기다 k 대신에 다 k-1을 넣어주면 된다. 그래서 정리하면 요거다라.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렇게 여기가 이제 시그마 여기가 맞춰진 거야. 그리고 보니까 여기 뒤에도 맞네. 그쵸? 그러면 이걸 더하게 되면 결국엔 묶어주고 어디가 더해지는 거야? 각 항마다? 요거가 더해지는 거지. 가만 보니까 뭐예요? 파스칼 항등식이다 이거지. 그쵸? 지금 여기까지 정리한 겁니다. 여기까지 나왔고 요거 두 개 해주면 얘가 된다. 맞죠? 1 크고 큰 거와 얘 맞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얘네들을 다시 넣어줄게요. 0일 때 뭡니까? 이 식에서 k가 0일 때 바로 얘죠. k가 n 플러스 1일 때 바로 얘입니다. 그러면은 다시 합쳐줄게요. 0부터 n 플러스 1로 바꿔주면서 하나의 식으로 합쳐줬어요. 그래서 우변이 나오게 된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식 조작을 좀 해서 파스칼 항등식이 중간에 이용되면서 귀납법 가정도 썼고요. 그거 정리해서 이렇게 보일 수가 있다. 자, 또 이항 정리하면 기본적으로 또 나오는 식들이죠. 뭐 아주 많은데 일단 요 네 개가 기본적인 식이 되겠어요. 또 이산수학에서도 여러 가지가 또 나오게 됩니다. 그거 식 참조하시면 되겠고 일단 요 네 개 우리가 보면 첫 번째로 nc 0부터 nc n까지 다 더하게 되면 2의 n승이다라는 거. 자, 요거 1번 이항 정리해서 우리가 나오게 되죠. 다
A에다가 뭐 넣으면 돼요? 1. B에다가도 1. 이렇게 넣게 되면은 다 뭐가 돼요? 개수들만 다 더해지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1 플러스 1, A 플러스 B n승이니까 1 플러스 1의 n승. 2n승이네. 그렇죠? 그래서 요게 2n승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얘는요. 얘도 앞에 그 이항 정리의 개수들이 뭐가 등장은 하긴 했는데 1번하고의 차이점은 이게 풀마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지금 그렇죠? 그렇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에다 1을 넣고 하나에다는 마이너스 1 그렇게 넣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A에다가는 1 넣고 B에다가는 마이너스 1 그렇게 넣게 되면 바로 제가 나오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1 더하기 마이너스 1, 그 0이니까 0의 n승 0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은요. 3번도 이항계수들이 뭔가 지금 좀 더해지는데 조금 특이한 점은 여기 2의 거듭 제곱이 이렇게 같이 제곱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얘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 A, B를 어떻게 넣어줘야겠다. A도 이제 승이 증가하는 걸로 A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2로 넣어주면 되겠죠. 1이면 사실 계속 n승을 해도 뭐 변화가 없잖아요. 그렇죠?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얘는 2를 넣어줘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그 위에 이항 정리식으로 굳이 따지면은 우리가 K가 대응하는 게 B였어요. 그쵸? 그 K0 따라서 같이 상승하는 게 B였으니까 B에다가 2를 넣어줄게요. 엄밀하게. 그쵸? 그래서 A에다가는 1 넣어주고 B에다가는 2를 넣어주면은 바로 요 3번 식이 되겠죠. 그러면 얘 플러스 얘의 n승이니까 3의 n승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은요. 얘는 보니까 요 식은 뭐랑 같겠느냐 이건데 이항계수이기는 한데 요 밑에 애들이 다 짝수인 애들만 지금 다 더해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같대요. 뭐랑 같냐면 홀수인 애들을 더해지는 거랑 또 같대요. 그게 뭘로 같냐면 2의 n-1승으로 같대요. 그렇죠? 요거를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참고로 여기 지금 땡땡땡 돼 있는데 이거는 무한합이 아니죠. 무한합이 아니에요. 이게 얘보다는 커지면은 정의가 안 됩니다. 없다고 봐야 되고. 근데 지금 여기 끝에를 마무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땡땡땡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유한합이 되겠습니다. n이 짝수인지 뭐 홀수인지 그거에 따라서 지금 달라지는데 그것은 번거로우니까 번잡스러우니까 이렇게 쓴 거고요. 자 어쨌든 요 밑에 애들이 짝수인 애들이 나오게 되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요 위의 식을 좀 이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1번하고 2번. 아까 전체 있는 애 다 플러스인 애, 풀마 있는 애. 요렇게 있는 두 번째거든요. 그러면은 짝수인 애만 살아남게 하려면 1번하고 2번 식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더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홀수인 애들을 없애줘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짝수인 애들이 2배가 되죠. 따라서 2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두 개 더하면 뭐예요? 요 우변도 더해지니까 2n승인데 2로 나누니까 2n-1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반대로 홀수인 애들은요. 위의 식에서 밑의 식을 빼주면 되겠죠. 그럼 홀수인 애가 2배가 돼요. 역시 2로 나눠줘야겠죠. 그러면 그래서 또 똑같이 이렇게. 그래서 4번에서 자, 요게 됩니다. 요게 1번. 그리고 요게 됩니다. 요게 2번. 그런다면 1번은 자, 위의 식 1번하고 2번을 더한 다음에 나누기 2 한 거랑 같다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얘는 1번하고 2번씩 뺀 다음에 나누기 2 합니다. 이렇게 볼 수 있다. 됐죠? 자, 어쨌든 이항 정리로 이제 이끌어지는 요 이항 계수들 간의 식이에요. 자, 문제 하나 볼게요. 모든 자연수 n과 n-1 이하, 0 이상 n-1 이하인 모든 정수 k에 대해서 요 식이 성립함을 보이고 1번. 이를 이용을 해서 다음이 성립함을 보이죠. 또 2번. 그럼 이제 요 식을 보이고 요거 잘 사용을 해서 요거까지 성립한다는 거 보여줘야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거는 그 이항 계수죠. 뭐 혹은 조합의 수. 그리고 얘는 이제 정수들과 곱해져 있는 거고. 자, 요거 성립한다라는 거 보여줘야 되는데 뭐 정의대로 일단 가보는 거죠. 그렇죠? 자, 정의대로. 그러면은 좌변 n-1ck 요건데 자, 정의 그대로 써볼게요.
n-1 팩토리얼, 그 다음에 k 팩토리얼, n-1 마이너스 k 팩토리얼.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자, 우변 쪽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이제 우변에는 자, 이게 뭐 갑자기 또 n이 없어졌고 여기 k 플러스 1이 있네요. 여기 k 플러스 1. 그러면 여기 k 플러스를 내가 인위적으로 곱했으니까 k 플러스를 다시 나눠줄게요. 그러면서 얘한테 곱해진다라고 볼게요. k 플러스 1 팩토리얼. 이렇게 봅시다. 그리고 n은 사라져야 되니까 요 분자에다 줄게요. 그렇게 되면 여기 n 팩.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얘는 요거는 그냥 그대로 n-1 마이너스 k 팩토리얼. 이렇게. 근데 사실 얘가 뭐다? 우변하고 같죠. 왜냐면 여기 k 플러스 1 돼 있고 여기는 nc k 플러스 요거랑 같으니까. 요거에서 요거 뺀 게 요거랑 같으니까. 그렇죠? 이제 뭐 크게 증명할 건 없습니다. 그냥 쭉 정의대로만 쓰면은 그냥 성립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거를 어쨌든 식을 사용을 해가지고 얘가 성립함을 보이시오. 이거예요. 그러면 자, 좌변을 뭐 이렇게 좀 어떻게 더해가지고 우변식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자, 어떻게 가볼 수가 있을까? 이건데, 자, 위의 식을 이용해야 돼요. 그러면은, 요거를 관련된 게 여기에 좌변이에요? 우변이에요? 우변하고 관련이 있지. 그쵸? 여기가 지금 다 n이면서 여기 1, 2, 3, 4, n. 여기랑 똑같이 가잖아, 이렇게. 그쵸? 요거랑 관련이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얘가 요거랑 대응되니까 이런 꼴로 다 바꿔줘야겠구나.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보자.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좌변. 자, 그러면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다 n이 나와요. 그렇죠? 다 공통적으로 n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공통적으로 n-1 되고 여기에 이제 k가 오면 되겠구나. 그러면 첫 번째 k는 뭐예요? 요거랑 대응되는 거니까 여기서의 k는 여기 뭐랑 돼야 돼요? k가 0이겠죠. 그렇죠? 0일 때 요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n-1c0.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도 그냥 무조건 n-1이고 그 다음에 1이 되겠지. k가 1과 대응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n-1시 n-1 이렇게 된다. 맞죠? 그대로 바꿔준 겁니다. 그러면 자, 요거 정리하면 되겠어요. n이고 자, 요거 얘는 뭡니까? 이거는 완전 우리 기본적인 식이죠. 이항계수의 합 n-1 c 0부터 차례대로 해가지고 전체까지 다 더하는 거. 그거는 뭐예요? 이항 정리해서 a에다가도 1로고 b에다가도 1로고 n이 그냥 n-1로 바뀐 거밖에 지금 없다라는 거. 따라서 이게 우변이 되겠어요. 됐죠? 자, 그래서 뭐 이거는 크게 뭐 어려운 거 없고요. 자, 그래서 이제 1.1 했고 이제 1.2절 우리가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약수와 배수 개념이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오는 정리는 바로 나눗셈 정리. 나눗셈 정리는 기본적인 식이면서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눗셈 정리. 적재적소에 우리가 이제 이 나눗셈 정리가 증명할 때도 많이 쓰이고요. 그리고 특히 그 현대대수학 쪽에 가서 증명할 때 종종 나오게 될 거예요. 자, 보면 두 정수 A, B가 있어요. 근데 이제 B가 0은 아니다. 이게 B로 나누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정수 A, B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하는 유일한 정수 QR 얘가 존재한다. Q가 코션트 목, R이 리메인더 나머지 그거 뜻하는 이제 용어라고 보시면 되겠고 A를 B로 나눴더니 목이 Q고 나머지가 R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때 R은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사실 나누는 거는 뭐 0이 아닌 건 맞지만 보통 많이 양수로 나눴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좀 더 일반적으로 식을 쓴 겁니다. 0이 아닌 그러니까 음수로도 나누는 걸 또 여기다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나머지는 우리가 0 이상인 애로 하려고 해요. B가 음수면 안 되겠죠. 그래서 R은 어디서 잡혀있냐면 B의 절대값보다는 작은 애로
B가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R의 범위는 이렇게. 어쨌든 요 식을 만족하는, 이렇게 두 조건을 만족하는 정수 QR이 유일하게 무조건 존재한다라는 거. 자, 증명을 우리가 해보려고 해요. 아이디어.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그냥 자연수 단위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17 이런 거를 우리가 나누려고 해요. 뭘로 나눌 거냐면 뭐 3으로 나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최대한 얘한테 가까이 가죠. 그렇죠? 3, 1은 3, 3 하면서 3, 5, 15 하면서 최대한 가까이 오고 그 못다한 애를 나머지로 이제 설정을 딱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제 요런 형식하고 이제 유사하다. 이렇게 한번 가보자라는 거. 그래서 처음에 지금 뭐가 주어진 상태냐면은 A가 이렇게 주어진 상태고요. 뭐로 할 거냐면 이게 B 음수인 경우도 포함을 해야 되니까 B 말고 B의 절대값으로 일단 나눈다고 볼게요. B의 절대값. 그래서 B의 절대값에서 최대한 A에 가까이 가는 거지. 그 배수들로 가면서 최대한 가까이. 그래서 요게 B의 절대값이고 어떤 정수배? H배. 그 다음에 한 번 더 가게 되면 그러니까 즉 H 플러스 1 절대값 B. 이렇게 하면은 이제 딱 넘어가게.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지. 일반적으로. 그래서 요거인 정수 H가 일단은 존재를 하게 되겠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요 차이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요 차이에서 이제 우리가 나머지가 나오게 되는 거니까 요 차이가 R. 얘는 이제 0 이상이 되고 요 한 칸보다는 이제 작아지겠죠. 그래서 절대값 B보다는 작다라는 거. 그래서 요 R을 우리가 이제 잡아낼 거예요. 요 R. 요 R을 우리가 이제 잡아낼 건데 어떤 애로 잡아내면 되겠어요? 아까 말했지만 요 R은 어떻게 탄생이 되는 거냐면 이 절대값 B의 배수로 다가오면서 A에 최대한 가까이 온다라는 거지. 그 말은 즉슨 얘에서 얘를 뺐을 때 얘에서 이 B의 절대값의 정수배들을 뺐을 때 최소가 되는 애를 찾는 거나 마찬가지. 그렇죠? 그래서 A-H B 절대값이 0 이상이 되는 요거인 최소의 정수다. 얘를 잡는 거나 마찬가지. 이런 애를 잡으면 R을 잡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애를 요 R을 우리가 어떻게 잡을 거냐. 요거인 애를 생각하면 되니까 자, 결국엔 최소원을 잡는다라는 거거든요. 요런 애들 중에서 무슨 걸 적용하면 좋겠어요? 자연수의 정렬성 원리 적용하면 딱 좋겠죠. 그래서 어떤 집합을 생각을 하자. A 마이너스 뭐 K 절대값 B 요런 꼴 애들. K는 정수. 근데 이제 얘가 0 이상이 되는 애들. 요게 0 이상인 되는 애들 중에서 요거에 뭘 적용하자? well ordering principle. 얘를 적용을 하자. 됐죠? 요렇게 해서 우리가 R을 일단은 잡아낼 수 있게 된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요 A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표현이 된 거예요? 절대값 B하고 H 플러스 R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저 형태를 맞춰줘야 됩니다. A는 QB 플러스 R 그러니까 즉 몫을 잡아줘야겠어요. 목 Q 역할을 하는 애. 요거는 이제 B가 또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 만약에 B가 양수면 그냥 얘는 그냥 그대로 B잖아요. 그러니까 H가 그대로 Q를 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때 Q는 H로 두고 만약에 B가 음수다. 그러면 이게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가 나와요. 그러면은 B는 여기 그대로 형태 있어야 되니까 마이너스를 H한테 주자 이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H를 Q로 보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Q라는 애는 존재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B가 음수면 Q를 마이너스 H로 두겠다 이거지. Q를 이렇게 두겠다 이거지. 그러면 나머지 잡히고 목 잡힌다 이거지. 그리고 이제 유일성은 또 다른 문제고 유일하게 존재하는 건 또 얘기를 해야겠죠. 근데 어쨌든 존재성 자체는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 이거지. 재밌어요? 재밌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재미난 거 한번 정리해 봅시다. 증명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존재성. 자, 아까 말했던 대로 어떤 집합을 잡자? 요 S. 이렇게 S 잡자. A-K 절대값 B가 0 이상이 되는 애들의 모임. K는 당연히 정수고요. 요거라고 하죠. 자, 그러면 자연수의 정렬성 원리를 쓰기 위해서 당연히 공집합이 아닌 거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러면 이제 K에다가 우리가 요거 마이너스 A 절대값 요거 넣을게요. 자, 요걸 넣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요거 정리하면 얘죠. A 플러스 A 절대값 B. B의 절대값. 맞죠? 근데 이제 B는 0은 아니니까 절대값 B가 1보다는 1 이상일 거야. 맞죠? 따라서 이렇게 A하고 절대값 A 어쨌든 뭐 더하면 0 이상이 되죠. 그래서 요게 0 이상이 된다라는 거지. 적당한 정수 넣어주게 되면. 그래서 공집합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고요. S가 지금 0 이상으로 잡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자연수의 정렬성 원리는 엄밀하게는 0 이상의 정수의 집합의 부분 집합이 아니라 자연수 집합의 부분 집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S에 0이 있다. 그러면은 제일 작은 원소가 될 수밖에 없지. 그 0은. 그렇죠? 그래서 R을 그냥 0으로 두면 되겠어요. 그래서 R은 그러니까 0은 S의 최소원이 되고 만약에 얘 안에 0이 없었다. 그러면 얘네들은 다 자연수 애들이 될 수밖에 없고 자연수 부분 집합이 되는 거고 그럼 이때 자연수의 정렬성 원리를 쓸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S는 어쨌든 최소원 R을 갖는다. 어느 경우든 최소원 R을 갖고 즉 이제 R이 S에 이제 포함이 되고요. 그럼 R은 0 이상이라는 거는 이제 얻게 됐고 그래서 저 S의 원소니까 적당한 something H가 있어서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될 거다라는 거. 여기까지 문제한다. 그럼 이제 뭐 보여줘야 되냐면 이 R이 절대값 B보다 작다라는 거 그 조건 만족해요. 0 이상인 건 됐고 절대값 B보다는 작아야 되는데 만약에 절대값 B 이상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 또 이런 형태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1 더 추가해 주는 거 절대값 B를 하나 더 빼주는 거 같은 형태면서 그래서 얘는 요게 되죠. 근데 이제 요게 R이에요. 맞죠? 그러면은 요 과정에 의해서는 얘가 0 이상이 된다 이거지. 그래서 아까 요런 거예요. 요 애가 어디에 들어간다? S에 들어간다 이거지. 근데 이제 사실은 그럴 수가 없죠. 이게 같은 형태꼴로 맞춰준 건데 여기에서 뭐 뺀 거예요? 이거를 하나 더 뺀 겁니다. 근데 아까 얘는 뭐였어요? 최소원이었죠. 자, 얘가 S이다. 그러나 얘는 요거죠. R-B 절대값. 요거가 R보다 작아져요. 왜냐면 요게 R인데 이거 절대값 B 뺐으니까 R보다 작아지는 수입니다. 그게 S에 있어요. 그럴 수는 없죠. R이라고 하는 거는 S의 최소원이에요. 최소원보다 더 작은 애가 S에 있다? 그럼 너가 됐어야지 최소원이. 그렇죠? 말이 안 돼. 그래서 R의 최소성의 모순이다. 그래서 R은 절대값 B보다는 작다라는 게 확실하다라는 거지.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요 조건은 만족을 했고 그럼 이제 목 Q를 잡아내야 되는데 아까 말했던 대로 B가 양수면 그냥 Q를 H 그대로 두고 음수면 Q를 마이너스 H로 두자. 그래서 요식까지 만족을 하게 된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존재는 해요. 하나씩 다 찾긴 했어요. 근데 이제 얘가 유일하게 존재한다는 거지. 그래서 유일성을 증명을 해야 되고 유일성 증명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두 가지 형태꼴이 있다고 해보자. 같은 애인데. 자, 그래서 A가 BQ 플러스 R 그리고 BQ 프라임 플러스 R 프라임 이렇게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해보자. 당연히 R하고 R 프라임은 당연히 이 조건까지 다 만족하는 애가 있는 거죠. R도 있고 R 프라임도 있고, 그렇죠? Q도 있고 Q 프라임도 있고 이렇게 만족하는 정수 애가 있다고 해보자. 자, 그래서 요거는 같은 형태꼴을 우리가 보통 묶어줘요. 그래서 얘 일로 넘어오고 R은 이쪽으로 넘어오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같아지죠. 맞죠? 그런데 R 프라임 마이너스 R 얘랑 얘랑 어차피 이제 같은데요. R 프라임 마이너스 R의 범위가 어때요? 여기 지금 범위가 정해져 있거든요. R 프라임하고 R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최대 어쨌든 요걸 넘지 못하겠지. 여기서 요거 빼도.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요거보다 더 작아질 수는 없겠죠. 그렇죠? 0에서 이거 뺀 가장 작은 거에서 가장 큰 거 뺀.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 사이에 들어온다 이거지. 누가? 얘가. 얘는 얘이기도 한데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요 식이 성립하는 거예요. 요 세 개에 대해서. 근데 이 절대값 B인데 뭐 B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어요. B가 양수면 그냥 얘는 B, 여기는 마이너스 B 이렇게 돼요. 그래서 B 캔슬하면서 요게 나오게 되고.
음수여도 그럼 뭐예요? 여기가 B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B가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또 B 나누면서 B가 음수였으니까 또 부등호 방향이 바뀌면서 또 요식이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어쨌든 어느 경우든 요식이 나오게 돼요. Q 마이너스 Q 프라임 얘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뭐래요? 정수래요. 뭐밖에 없냐면 0밖에 없죠. 따라서 두 수는 같을 수밖에 없다. 이거지. 그럼 이게 0이니까 얘도 0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도 같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래서 유일하다. 서로 다른 애가 있을 수는 없다. 같은 형태 꼴이라면은 같은 애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보이게 됐고요. 자, 밑에도 요거 이제 따름 정리해요. 요건 이제 아까 위에는 B가 0이 아닌 경우 다 한 거고 이번에는 B가 양수인 경우만 한 거예요. 그럼 당연히 성립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럼 여기가 바뀐 거죠. 절대값 B가 이제는 그냥 B로만 바뀐 거. 얘도 나눗셈 정리라고 한다. 우리는 더 일반적으로 해놓은 거고. 됐죠? 여기까지 할게요. 진행 안 하고.